독일의 한 가정집.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제 성인이 되어 여행을 가겠다고 아빠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것도 해외로 말이지요. 어리기만 한 것 같던 딸이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 이제 다 키웠구나 싶기도 하면서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살고 있는 루카스라고 합니다. 저는 도르트문트 공대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제 아내와 이제 막 성인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은 힘들게 얻은 딸이었어요. 저희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들과 함께 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아기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쩐 일인지 3년이 지나도록 저희 부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양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쯤 제 딸 클라라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아예 포기하려던 차에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클라라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히 독일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근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기로 소문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일하고 시시덥한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죠. 하지만 클라라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내 이쁜 딸을 보기 위해 당장이라도 집으로 뛰쳐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던 클라라가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네요. 새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이 생각나고 저를 키운 부모님들 역시 이렇게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거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 딸 클라라의 한마디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덩치만 컸지 아직 저희 부부의 눈에는 어리기만 한 딸이 이제 자신은 성인이 되었으니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저희 부부는 가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시아의 일본이라는 나라로 말이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군요. 클라라, 너가 성인이 되어서 여행을 간다는 건 우리에게도 벅차고 기쁜 일이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구나. 그렇게 딸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이미 클라라의 마음속에는 여행을 가고 싶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았고 오히려 익숙한 곳보다 익숙한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여행해 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딸을 말릴 수 없었고 매일 저녁 한 통의 전화를 우리에게 하기로 약속받고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항상 우리 부부가 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 GPS 앱을 켜두기로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이왕 허락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인생에서 첫 혼자만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해내길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클라라는 15일간의 여행 행선지인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통화하기로 한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해주었고 그날 여행하면서 얻은 경험담들을 늘어놓기도 했죠. 그런데 4일째 되던 날에 통화를 한 후부터 클라라의 연락은 멈추었고 하루 종일 찍어 올리던 SNS 글도 올라오지 않기 시작했죠. 여행이라는 게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즐겁게 놀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저희 부부는 덤덤한 척 클라라가 저녁에 전화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불안했던 예상대로 클라라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하기로 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당장 GPS를 켜보았습니다. 괜히 다 큰 딸이 감시받는 느낌을 가지게 될까봐 애써 켜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부부에게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 GPS 어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플을 켜보고 저희 부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명 일본으로 간다고 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GPS 위치가 한국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딸의 위치가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야? 저는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뭔가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저는 1분 1초가 급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잔 채로 딸아이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았고 GPS 위치 역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마지막 위치인 한국으로 바로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일본보다 더 생소한 나라 한국. 일본 옆에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들어본 적 있던 곳인데 어떤 곳인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본보다 덜 접해보았던 나라인 한국은 아마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인천공항의 규모 자체에 제 스스로 압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로밍을 한 후 딸의 GPS 위치를 찾기 위해 GPS 앱을 열고 앱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은 다행히 바로 공항 근처의 지하철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위치에는 핸드폰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고 지하철 개찰구로 향해서 역무원에게 혹시 습득한 핸드폰이 있냐고 물었는데 역무원이 꺼내든 핸드폰, 바로 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액정이 파손되어진 채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고 역무원은 사정은 알겠지만 죄송하게도 핸드폰은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딸을 찾아야 하나 막막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무심코 시계를 보려고 열어본 제 핸드폰에는 제 아내가 건 것으로 보이는 부재중 통화가 여러 통이 와 있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 터졌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얼른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애써 울음을 참는 아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저마저도 한국으로 떠나 버렸으니 아내도 많이 불안했겠지요.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싶게도 아내가 들려준 얘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클라라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고 핸드폰을 잃어버려 전화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제가 한국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묵게 된 숙소의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진정이 되는 듯 했고 아내가 알려준 딸이 있다는 주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딸이 묵게 된 서울 홍대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으니 이제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은 참 깨끗하구나 라는 게 저희 첫 인상이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곳을 여행해 보았지만 그렇게 깨끗한 지하철은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딸이 묵고 있다는 홍대의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죠. 아내가 알려준 딸의 방 호수로 찾아가 벨을 눌렀고 마침내 제 딸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저를 껴안고는 미안하다며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예정지었던 일본의 여행이 기대했던 것보다 특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루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일본 여행 중 만난 한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고 그 친구들은 제 딸과 얘기를 해보더니 너는 한국 여행이 더 맞을 것 같다며 한국 여행을 추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일본에서의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해버리고 곧바로 다음 날부터 급하게 한국 여행 일정으로 바꾸게 되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하루 정도는 연락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천천히 임시 휴대폰 렌탈 서비스를 찾게 되었고 마침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괜히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떠나온 여행인데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았죠. 클라라, 내가 너무 걱정이 지나쳤나 보구나. 너의 행복해야 할 여행에 내가 불청객이 되어버렸어. 나는 내일 다시 독일로 돌아갈 테니까 남은 시간은 혼자만의 여행으로 잘 계획하길 바랄게. 하루 남짓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딸과 함께 서울 경복궁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경복궁에서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할 것 없이 입고 다니던 한복 행렬이 너무 예뻐서 저와 딸은 푹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딸이 미리 알아놓았던 곳에서 저희도 한복을 빌려 입고 돌아다니며 사진도 많이 찍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딸과 추억을 남기게 되었지만 참 즐거웠던 기억이네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숙소 근처로 돌아와 닭갈비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맵기 조절이 가능해서 맵지 않은 닭갈비로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 맵지 않은 정도의 닭갈비도 제 입에는 어찌나 맵던지 혼났습니다. 맵긴 했지만 그 맛은 지금 독일에 돌아와서 같은 음식을 혹시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나
찾아다닐 정도로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조용하기로 유명한 독일의 마을과는 달리 저녁이 될수록 홍대라는 곳은 온통 젊음으로 가득 차 있는 동네이더군요. 지나가다 보면 심심찮게 거리에서 공연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은 식당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클라라는 잃어버렸던 핸드폰도 찾을 겸 저를 바래다 주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나와 주었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생각해보니 잃어버린 핸드폰이 지하철 개찰구에 잘 보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되었네요. 어느 나라고 핸드폰은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기 힘들게 사라져버리는데 누군가가 떨어져 있던 제 딸의 핸드폰을 주워서 잘 맡겨두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고 며칠 후 독일로 돌아온 클라라는 한국 여행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건지 엄마 아빠와 같이 한국 여행을 언젠가 꼭 같이 가야겠다며 다시 한국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한국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얼른 다시 한국을 여행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급한 아빠의 마음과는 달리 큰일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얼른 한국을 다시 방문하셔서 이번에는 여유 있게 한국을 즐기다가 가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